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신형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축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축구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구에 담긴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 책임질 줄 아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아픈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퇴 기자회견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용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귀국 현장에서는 팬들의 원성이 잦아였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은 단순히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아쉬움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축구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강팀도 무너지고 약팀도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패배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독 선임 과정부터 논란의 연속이었고 납득할 수 없는 과정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결과는 어쩌면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축구팬과 국민들의 실망감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월드컵 탈락이라는 결과는 오랜 기간 쌓여온 대한축구협회 행정의 문제, 리더십의 부재,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져나온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6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대한축구협회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대한축구협회가 패소한 것입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기어이 항소까지 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자정 능력은 있는 조직인지, 과연 이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 조차부터 시작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적인 친목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 선수들의 땀과 노력,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꿈, 축구 산업의 미래가 걸려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런 조직이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특정 인맥과 특정 라인이 반복해서 의사결정을 좌우한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이미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국 축구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은 대한축구협회를 보면서 카르텔처럼 사조직화된 것은 아닌지, 축구 발전보다 자리 보전이 우선인 것은 아닌지, 국가대표팀이 협회 내부 사람들의 사적인 이득을 위하여서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미 심각한 경고음이 울린 방증입니다. 법률가의 시선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업무상 배임죄의 인정 여부를 따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태의 본질을 다 담아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법적 조치가 갖는 의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든 업무방해죄 고소이든 업무상 배임 고발이든 그 목적은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고 또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데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떠한 권한으로 감독 선임을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회의가 있었는지, 회의록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과연 후보 검토 과정, 선임 과정은 공정하였는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는지 등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법적 절차는 때로는 현미경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대해서 보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록, 보고서, 메시지, 이메일, 결제 라인, 예산 집행 내역 등 그러한 각종 자료를 통해서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단순히 분노하는 수준을 넘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드컵 실패로 인한 실망, 대표팀 브랜드 가치의 훼손, 후원사와 팬들의 신뢰 상실, 축구 산업 전체에 끼친 위축, 유소년 선수들이 느낄 허탈감까지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이 어디까지 손해배상으로 인정해 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손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손해는 숫자로만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퇴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년간에 걸친 피땀 어린 노력이 물거품 되는 소리이기도 하고, 그러한 노력과 기회 상실이라는 더 큰 기회의 장이 사라지는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러한 손실은 단순한 감독 사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에 필요한 것은 환부를 도려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한국 축구가 다시 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감독 선임 과정의 전면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후보들이 검토되었는지, 그 후보들은 누가 추천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왜 최종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선택되었는지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는 말만으로 끝낼 일은 아닌 것입니다. 실패한 결정이 어떤 구조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 대한축구협회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사회가 마찬가지로 협회장의 거수기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회장 또는 소수 핵심 인사들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형식만 맞추는 구조라면 한국 축구는 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축구 행정의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축구협회는 단순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축구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유소년 육성, 지도자 양성, 리그 발전, 대표팀 운영, 스포츠 산업 발전, 팬 문화까지 보는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 축구를 키우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름값이 아니라 실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인맥이 아니라 비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외부 감시와 견제 장치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축구협회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려 문체부 감사, 국회 차원의 점검, 시민사회와 축구 팬들의 감시, 언론의 추적 보도,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수사까지도 이루어져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축구협회를 살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조직은 리더의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리더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조직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리더가 책임을 지면 조직은 신뢰를 얻습니다. 반면에 리더가 자리를 지키는 데 몰두하고 비판을 외면하며 자기 사람만 챙기기 시작하면 조직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축구협회 회장은 명예직이 아니고 권력을 누리는 자리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쇄신입니다. 감독 하나 바꾸고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것이라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또 다른 실패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일시적 감정으로만 치부한다면 더 큰 불신을 맞게 될 것입니다. 비리 의혹과 구조적 문제를 덮지 말고 끝까지 환부를 도려내어 인적 쇄신이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축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축구 발전에 대한 희망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축구협회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사람이 차기 협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